네, 오는 금요일이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 민심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더욱 주목됩니다. 네, 운명의 일주일을 맞은 탄핵 정국을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방금 전 시작할 때 이제 뭐 강설이 하면서 운명의 일주일 또 뭐 폭풍의 일주일 이런 말이 있는데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동안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지난달 21일에 야3당이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하야냐 탄핵이냐 약간 좀 갈리는 분위기였는데 이때 야3당이 공동전선을 좀 구축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22일에는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와 또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균열의 움직임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3일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비주류의 좀 결집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24일에는 야3당이 시한을 딱 정하게 됩니다. 12월 29일 오늘 금요일이죠. 29일까지는 어떻게든 탄핵안 처리를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탄핵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고요. 29일엔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하게 되면서 좀 반전을 꾀하게 됩니다만 그 후에 이제 기관보고 뭐 특별검사 임명 뭐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면서 지난 1일에 탄핵안 발의가 무산이 됐고 또 3일 새벽에 야3당이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서 오는 금요일에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정치권 내부에서 본다면 사실상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상 그 촛불 민심이 줄을 거듭할수록 더욱더 거세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을 낳고 반전을 꾀하고 뭐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국민들이 얘기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 물러나라라는 것. 이것을 결국에는 여야 또 그리고 정당별 이해와 얽물리면서 좀 정치권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얽히면서 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110시간이라는 탄핵 시계가 가동이 됐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탄핵 결과를 전망해 볼 수도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그 탄핵안 표결에서 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새누리당 내 비주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일단 지금까지 본다면은 탄핵 참여를 어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가능성은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비주류에서 7일 오후 6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퇴진 시점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퇴진 시점을 밝히는 것과 상관이 없이 무관하게 탄핵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4월 퇴진 열차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만 이것에서 결국에는 그 종점이 정해진 탄핵 열차로 모두가 갈아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야의 퇴진 시기를 좀 협상으로 전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지금 상황에서 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촛불 민심을 고려를 할 때 협상을 여권과 야권의 협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비주류에서 전제로 던진 여야 합의 역시도 결국에는 탄핵의 찬성으로 돌아서기 위한 좀 면피용 그런 탈출 전략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던진 말이 청와대에서 면담 제안이 오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서 대규모 촉발에 대한 좀 압박감을 크게 느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지금 그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마디로 좀 그 관측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탄핵 정국의 명운을 가를 변수로는 무엇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금 전에 이제 그 새누리당 주류 친박계로 구성이 된 지도부가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오늘 나올 발언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박계와 주류가 같이 함께
결국에는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에 대한 퇴진 시점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어찌 보면 탄핵에 좀 함께 가는 모양새였는데 어제 급격하게 정반대로 돌아서면서 예. 비주류에서 탄핵에 참여하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류 친박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정현 대표가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굉장히 좀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따 또 발언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예. 그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가 또 예정이 돼 있다는 점, 네. 이 부분 역시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상 지난 1988년 50 청문회 당시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1회 재단 모금 관련해서 이제 증인으로 불려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전두환 정권 차원의 강제 모금이었음을 폭로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당장 이제 내일 대기업 총수들 8명이 모두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과연 제2의 정주영과 같은 발언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로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좀 강압을 했다라는 부분, 그에 나는 마지못해 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탄핵 정국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실리게 되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 대통령이 최후의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3차 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사건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힐 것이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기자회견의 그렇죠. 가능성을 예. 여지를 뒀기 때문에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따르면서 최후의 변론을 하지 않겠느냐. 예. 여기서 과연 어떤 발언들이 나올 것이냐. 예를 들어서 퇴진 카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그렇다면은 결국에 박 대통령이 노릴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은 비박계의 비주류의 탄핵 참여 여부를 조금 더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거 판을 흔드는 그런 카드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음을 그래서 좀 돌리는 카드가 필요하겠군요. 퇴진 예. 카드를 다시 한번 던지면서 좀 그 여당 내부의 분열을 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차 담화 당시 때 대통령이 3차 담화까지 갔음에도 계속 자신은 선의였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 만약에 이 부분을 만약에 4차 때도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이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예. 지금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형국입니다만 더 돌이킬 수 없는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또 정말 대통령이 진심을 담아서 고해성사를 해서 내가 잘못했다 다 나 때문이었다 내가 네. 뭐 핵심이다라고 그런 진실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결과가 그렇죠.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진짜로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늦지 않았느냐. 과연 국민들이 그에 따른 진전성을 느끼기에는 타이밍이 늦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짚어볼 것이 비박계 내부의 이제 변심 가능성. 예. 과연 대통령이 던진 카드, 만약에 카드를 던지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비박계가 조금 사실상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무기명 투표라는 것. 그렇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예. 끝까지 내가 밖에서는 우리 참여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끝에 가서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은 사실상 뭐 지금 결국에는 새누리당의 보수층의 지지 근간이 결국에는 영남이고 또 보수층이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과연 그들이 그 보수층의 하나로 집결이 돼서 뽑아놓은 박 대통령의 등에 비주류에서 직접적으로 칼을 꽂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을 때 과연 그런 지지층의 반발, 물론 지지층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만 예. 그에 대한 반발을 과연 감내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역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최고위원회의 현장을 좀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급하게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연결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만큼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긴급하고 좀 빡빡한 일정인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오늘 오전 10시에 국조특위 2차 기간 보고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 기재부, 교육부를 상대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청문회가 있는데 네. 예. 8대 기업 총수 등 총 15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마찬가지로 10시에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있는데 최순실, 우병우, 고영태 여기에 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과연 그를 향해서 어떤 공세들을 쏟아낼지 역시도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결국 금요일 오후 2시에 탄핵안이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네.
앞서 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를 하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로 나의 퇴진 일정을 잡아달라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비박계 내부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비박계에서는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입장을 천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탄핵 정국을 좌우할 공이 박 대통령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박 대통령 퇴진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 열차에 동승하겠다. 사실상 동승을 좀 천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공이 박 대통령이 주어진 카드가 많지 않지 않느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와대에서 면담 요청이 오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부분. 사실상 이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주류 의원들을 청와대로 다 불러서 이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는 점에서는 박 대통령이 조금 더 코너로 몰린 모양새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즉각적으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내놓을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큰 부담은 탄핵안이 부결됐을 가능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후폭풍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지금 촛불 민심이 청와대를 떠나서 국회로 조금씩 밀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부결된다라고 한다면 그 후폭풍은 국회가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비박계가 대통령이 판을 흔드는 것에 의해서 이탈할 거라고 또 장담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전망하기가 참 어려운 안개 속, 시계 안개 속인 상황인 건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박 대통령이 순순히 탄핵안 카드를 받아들이고 그 향후를 준비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난 2004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달 만에 나왔습니다만 그때와 다르게 지금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 자체가 뭔가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치밀하게 법리 좀 대응을 좀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운명의 일주일, 폭풍의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치부 성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